오늘은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진입을 어떤 신호에 했는지에 대해서 또는 정지 신호에서 바로 진행 신호로, 그러니까 초록 신호로 바뀌었을 때 운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가실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일단 이 항목을 정하겠습니다. 교차로, 역시 차대 차 사고죠. 차대 차 사고에서 적색 신호, 자, 황색 신호, 녹색 신호, 가실입니다. 가실 비율이죠.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SUV 검정색 SUV가 A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흰색 승용차를 B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가 녹색 신호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폭이 있다 보니까 진입을 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진입이 녹색이에요. 자,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이 시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 차는, SUV 차는, A는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통상 SUV가 속도를 낸 거겠죠? 딱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딱 발생한 시점에서 보면 SUV 차량은 녹색 신호였고, 사고 시점에 딱 발생한 시점에서 보면 흰색 차는 적색 신호에서 충돌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 가실 비율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서로가 피해자라고 하겠죠. 이런 상황이면. 흰색 차는 나 녹색 신호에 진입했어. 녹색 신호에 진입한 거야. 그러니까 나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SUV 차는 나 사고 났을 때 녹색이었어. 녹색이야. 진입할 때도 녹색이었어. 난 정상 신호에 진입한 거야. 운행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레왕래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의 판례를 참조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멀리서 한번 보자고요. 흰색 차는 녹색 신호가 떴으므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실이 있습니다. 주의를 살펴야 될 가실이 있죠. 그런데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차는 오고 있었을 때 무슨 색이었을까요? 당연히 빨간색이었겠죠. 빨간불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빨간불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면 이 SUV 차량은 주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바뀐 이 신호에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사고의 기인성에 누가 더 많이 관여했으며 사고를 회피할 수 있냐의 핵심 요소가 가실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실을 평가하는 것은 그냥 이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추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가실을 추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확정적 가실 비율은 아니라는 것,
모든 가실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모든 동영상에는 확정적 가실 아니다. 이것은 확정적 가실은 소송에서만, 판사의 판결에서만 결정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모든 가실 비율에 대한 산정은 추정적 또는 지난 가실들을 비추었을 때 이런 가실이 나올 것이라는 추정일 뿐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 부분에서 오히려 SUV가 사고를 회피할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첨예한 대립관계가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고, 뭐 6대4, 5대5,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이 사실 그대로만 놓고 뭐 현장 A의 현장 가실이 있고 없고를 여기서는 배제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그 A SUV 차량은 정상적인 그 운행 상태는 가실 부분은 없었다 라고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항시 판결문에 적혀있는 판결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이 A는 주의를 살피고 다른 차의 운행을 주의 있게 지켜본 후 안전 운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SUV A에게도 상당한 가실이 있다. A에게 더 많은 가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A의 가실 60%, B의 가실 40%. 이렇게 평가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변수, 더 많이 사고에 기인한 것에 따라서 가실 비율은 70대 30이 될 수도 있고 50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봤을 때 가실 비율은 60대 40 정도로 봄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적색 신호와 다툼이 녹색 신호,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실 비율로 평가한 거고, 자,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섹터입니다. 다른 신호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신호가 출발할 때, 이 차가 진입할 때 황색등이었다. 진입 시점에 황색등이었어요. 자, 진입 시점에 황색등이었는데 딱 여기까지 왔더니 뭔 색이 변했다? 빨간색이 변했어요. 자, SUV 차량은 빨간색이었다가 황색등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입 시에 파란색이었다. 초록색이었다. 충돌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 이 흰색 차는 황색 신호에 진입할 때 황색등이면 진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입 안 해야 되겠죠? 맞죠? 진입 안 해야 됩니다. 진입 안 해야 되는데 진입했다는 거죠. 황색등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황색등에서 진입하지 말라. 또 이것도 아니니까 황색등에서 진입했는데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럴 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실 비율 평가하면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어요. SUV A차는 뭐 가실 0%다. 흰색차, 황색 등의 진입한 차 가실 100%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례를 근거로 해서 평가해보면 흰색차, 황색 등의 진입한 차 가실 몇 프로? 막 90%. A차량 가실 1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역시 가변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A의 차량 가실 20%도 나올 수 있고 A의 차량이 가실 20%면 B의 차량은 가실 몇 프로 된다? 80%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신호의 변경에 따라서 가실 비율이 책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실 비율을 따져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블랙박스나 뭐 CCTV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사실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천천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표가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에 도표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차로의 사고, 가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